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오늘 오전에 두 번째 공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이번엔 장동혁 대표도 사의를 수용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후에는 대구 현지로 가서 직접 다시 한번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그때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사람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버둥거립니다. 누가 구명조끼를 던져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제일 먼저 도와주겠다 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다 죽어가는데 손을 안 내밉니다. 말로만 보수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꺼져가는데 어디 청심환 하나 구해온 적 있어요? 없습니다. 또 빨간 잠바 입고 줄줄이 나서서 큰절하고 댕기면 또 우리 할매 또 만 불상트락 하고 찍어주시지. 이 말에 또 속으시겠습니까? 당이 대구를 지켜야지 왜 대구 시민이 늘 당을 지킵니까? 맞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출마 선언할 때 비가 내려서 직접 우산을 들고 출마 선언하는 모습 여러분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SBS의 최순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의 우리 전 원내대표를 맡으시는 김성태 의원님,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어제 출마 그 비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준비했다. 그동안 상고초려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대구시장 준비를 정말 치열하게 했구나.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예. 세 가지 측면. 예.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구 시민들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거부감이 별로 덜한 후보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구가 보수의 심장인데 그동안 이제 이 보수는 쉽게 말하면 대구 시민들로부터 사랑만 받았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응석바지가 됐고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사랑을 받은 국민의힘 당이나 보수가 뭘 했느냐.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표현을 대구 시민들은 자판기로 그냥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자신을 이번에 대구시장으로 선택해주면은 보수가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변한다. 네. 아픈 이야기 짚었죠. 두 번째는 이제 군공항 이전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정부의 협조 없이는 어렵거든요. 예. 이게 한 20조 가까이 되는 천문학적인 그런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그게 현실화돼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적한 부분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정충래 당대표나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일정 부분 답을 받고 앞으로 후보가 공식화되면은 예. 저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지 않나. 그런 이제 비전. 세 번째가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구 시민들에게. 예. 이번에 만일 대구시장으로서 김부겸 전 총리를 자신을 선택해 주면은 이게 이번에 6.3 지방선거 하면은 지방이 정부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임기가 같이 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구시장 이번에 말대표는 차기 민주당 내에 대권 주자로 설 수 있는 예. 이미지를 약간 흘려보내는 그 분위기. 예. 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선거를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의 변 들어봤더니 대구 시민이 자판기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신공항 이전 등 대구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정부 여당으로부터 약속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당선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는 일약 차기 대선 주자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김 의원님? 네, 김부겸 전 총리님 아주 고심 끝에 잘 결심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2주 전에 TK 대구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대구 민심들은 많이 좋아졌고요. 대부분 시민들께서 김부겸 전 총리 나오면은 나는 국민의힘 안 찍고 찍겠다. 그동안 국민의힘 찍었다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발 저보고도 김부겸 전 총리님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저도 당에 김부겸 총리가 나오면 가능성이 보이더라. 꼭 좀 출마하도록 당에서도 좀 그분께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아마 상당한 고심 끝에 나오셨고, 이번에는 사실 대구 시민과 당이 불러내서 나왔잖아요. 본인이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보고요. 대구 민심은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성과를 내서 이재명 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죠. 12.3 내란과 한몸통인 국민의힘, 아직도 윤 어게인 말로만 끊는다 하면서도 윤 어게인 세력과 한몸 이런 거에 실망을 하고요. 예. 그래서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같이 가는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김부겸 전 총리 나오면은 대구 발전에 대한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원 의원, 예. 김부겸 전 총리의 어제 출마 선언을 2번을 한 거 아니에요? 오전에 국회에서 하고 네. 오후에는 대구에 내려가서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아마 김부겸 전 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뭐 지정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국가기념일로. 예. 어떤 걸 기념하는 공원이죠. 어제 대구 현지의 출마 선언 또 그 다음에 있었던 뭐 기자들과의 질문 대답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을지 대단히 어떤 감성이 호소하는 듯한 모습도 예. 많이 보였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빼고 예. 김부겸이라는 회초리로 국민의힘을 심판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 가장 귀에 꽂혔던 게 아니 너그 당이 대구를 지켜야지 왜 대구 보고 너그 당을 지키라고 하나 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선거 막판 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을 긋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 구도 자체를 이 정확하게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 견제로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임 이쪽으로 지금 잡아가는 거고 그게 일단 1번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계속 대구 정서, 대구 여론에 부응하는 형태의 그런 선거운동을 감성적으로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 김부겸 전 총리가 보였던 이색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아예 공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두 의원님들 뭐 선거운동하면서 전화번호 공개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막 연락이 올지도 모르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뭐 늘 공개하는데 늘 공개 민주당은 예. 소통의 리더십을 늘 발휘하는데요. 예. 지금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자신부터가 예. 소통의 리더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대표 시절에도 공개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SNS라든가 이런 걸 바로 소통하시고 김부겸 총리님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대구 시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그냥 소통하겠다. 그동안 김부겸 전 총리님은 총리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장관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과 거리가 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는 직접 소통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도 인상 깊게 아예 전화번호를 불러주더만요. 그래서 아주 지금 선거 전략을 잘 하고 있고 대구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그대로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셔서 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선거운동할 때 전화번호 공개하신 적 있습니까? 근데 보통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뭐 예산을 많이 따오고 뭐 정책을 또 성공시킨 그런 내용들을 흔히 말하는 의정 보고서를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정 보고서. 그러면 보통 지역 사무실 전화번호를 많이 올리죠. 저도 기자니까 오긴 오는데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가 이게 진짜 그 의원 전화번호인지 아니면 보좌진 전화번호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지역 사무실 전화번호를 많이 올리는데 그래도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대구 시민들에게 살갑게 이제 자신이 다가서겠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낼 수 있는 최강의 카드를 또 뭐 이 최적의 후보를 선택했다고 봐야죠. 김부겸 전 총리가 전화번호 물론 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김부겸 전 총리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전화번호를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그 부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직접 공개하는 그 장면 여러분과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가 약속을 했어요. 대구가 원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다 해드림 센터장 역할을 하겠다. 코로나19로 고통받을 때
제가 1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대구 경북에 갖다 주이 신문에도 났잖아요. 뭐 이렇게 했습니까? 놈 지동가 왔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저 김부겸이가 예뻐서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는 필요하잖아요. 써먹을 수 있잖아요. 제 번호는 또 적어 있어요. 010에 4 합니다. 대구를 위해서 꼭 하고 싶은 말, 이거는 꼭 당신이 해내야 한다. 이런 전화 꼭 주십시오. 예, 순간적으로 지난번에 코로나 때 이야기를 하다가 좀 격앙된 반응 보였다가 다시 또 웃으면서 자신의 전화번호 대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꼭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선언 상당히 고심 끝에 나왔다라고 김병주 의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의 포인트가 대구 현지에서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을 준비하던 민주당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후보들도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를 간절하게 호소했고 원팀으로 간다. 그러니까 김부겸 마케팅에 나섰다. 뭐 이런 기사도 오늘 나오던데요. 지금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요. 예. 김부겸 전 총리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를 대문에 올려서 그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되게 많습니다. 지금 예. 보신 저게 이제 황혜진 대구 시의원 예비 후보인데 또 방금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이제 건물을 덮는 큰 사진을 벽보루처럼 붙이거나 아니면 저런 형태의 사진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대문에 올리는 예.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하게도 이제 이 광역 단체장 아주 중량감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자기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각 기초단체나 그 의원들 선거에도 다 영향을 주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보면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에서도 조국 대표 부산에 출마하라 그러고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한동훈 부산에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끌고 가서 그 힘을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발휘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 집권 여당은 늘 역대 선거를 보면 집권 여당 후보들은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선거에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근데 또 대구라는 어떤 지역의 특성 때문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물론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그 시장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총리와 찍은 사진을 많이 활용한다. 이것도 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제가 2주 전에 대구에 갔을 때 사실 시장 예비 후보라든가 아니 저 시의원 예비 후보나 구청장 후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김부겸 부총리 빨리 와야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 전 총리님 예. 나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바람이 일지 않습니까? 그때 바람이 일지가 잘 않더라고요. 김부겸 총리만 나오면은 바람이 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엄청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을 하나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원 후보라든가 구청장 후보라든가 같이 원팀으로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아마 어느 지역보다도 TK에 자주 가서 할 것 같고 저도 대구에 자주 내려가려고 합니다. 네, 그 바람을 일으킨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만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결심하는데 김병주 의원도 역할을 하신 거네요. 대구 갔다 오셔서. 밑에 조금 찬바람을 일으켜 놓고 왔습니다. 어제 임미애 의원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출마선언장. 네. 미안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김부겸 전 총리에게 미안해서. 네, 저는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에 대한 특히 TK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아주 강한 분입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대구 경북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22대 총선 때도 저보고 나오라고 막 해서 저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남양주에 나가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애정이 높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김부겸 전 총리님을 모셔서 후보로 모셔오는데 아마 임미애 의원님이 엄청 공을 들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가능성을 보이니까 아마 간절함, 절실함 저는 그런 눈물이라고 봅니다. 간절하고 절실할 때 그것이 좀 가능성으로 보일 때 진짜 눈물이 나고 그것은 진심의 눈물이었다. 저 눈물이 큰 태풍을 저는 일으킬 것 같다. 김부겸 후보와 함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 김병주 의원 말씀해 주셨듯이 TBC 대구방송에서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한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 후보들 한데 묶어서 대구시장에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 조사를 했습니다. 리얼미터가 한 조사인데요. 3월 28일, 29일 이틀 동안 했고요. 무선 ARS 방식 100%, 응답률은 6.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가 49.5, 추경호 의원이 15.9, 유영아 의원 5.8, 윤재옥 5.6, 홍석준 3.2, 이재만 3.2, 최은석 2.4. 국민의힘 후보 6명을 다 합쳐도 김부겸 전 총리에게 안 된다. 이게 단순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가상 대결을 해봤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 국민의힘 6명의 후보들 붙여봤는데 추경호 의원과는 김부겸 52.3, 추경호 36.6. 유영아 의원과는 김부겸 57.2, 유영아 31.1. 윤재옥 의원과는 김부겸 56.9, 윤재옥 29. 최은석 의원과는 김부겸 57.8, 최은석 26.7. 홍석준 전 의원과는 김부겸 58.3, 홍석준 25.9. 이재만 전 구청장과는 김부겸 60, 이재만 25.3.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것 때문에 어제 최선호 위원이 그 대구의 고향을 둔 우리 논설위원도 그렇고 현지 분위기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뒤집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 이제 방금 보셨던 여론조사 보면은 그 국민의힘의 현재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6명의 후보를 다 합치면 33.6%입니다. 33.6%니까 36.1%.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서도 거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고 가장 높은 추경호 의원하고 차이가 말씀드린 이제 33.6%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최근에 쭉 나왔던 여론조사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어떤 면에서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구도를 지금 그 무당층은 상당히 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당층이 나중에 선택을 할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놓고 선택하는 구도를 만들기 싫은 겁니다. 누가요? 지금 김부겸 그 전 총리 입장에서는 다시 민주 대 국민의힘 이 대결 구도로 돌아가지 않도록 뭐냐면 국민의힘 이번에는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부겸으로 국민의힘을 혼내주십시오. 요 구도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저 구도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없는가? 다시금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분위기로 돌아갈 것인가 없는가? 가름하지 않을까 이렇게. 김부겸 전 총리의 선거 전략은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당이 부각되기보다는 김부겸이라는 이름이 부각이 돼서 김부겸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선택을 하려는 것이다. 조금 전에 그 갤럽 조사 결과는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갤럽이 아래 쪽은 1월에 5주차 조사 결과고요. 가운데가 2월 4주, 맨 위에가 바로 최근 조사 결과입니다. 3월 4주. 갤럽의 조사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1월에 47, 2월에 36, 3월에 27, 10%포인트씩 떨어집니다. 민주당은 비슷해요. 그러나 살짝 올라갑니다. 23, 25, 27. 그런데 최선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주목할 부분은 무당층이 24에서 36, 42. 이 무당층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 잘 모르겠다.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조사는 1월 27일부터 29일, 2월 24일부터 26일, 3월 24일부터 26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김성태 전 의원 보시기에도 바로 이 부분이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대결에서도 압도적인 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그러니까 행정 통합이 무산되고 또 이제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해서 실망한 그런 대구 시민들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그런 이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저 상황이 바로 이제 그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은 중도, 그러니까 무당층이 늘었다는 것은 거기는 중도도 포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합리성을 중시하는, 보통 선거 때 보면은 캐스팅 보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이 막판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쏠리느냐. 그러면 이제 그 김부겸 전 총리의 인물론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그래서 대구가 요동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래도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국민의힘을,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수 진영 결집으로서 거기에 대응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이냐. 안 그러면 보수 진영 니네들 이번에는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론 중심의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아주 쏠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60일 남은 어떤 이 시점에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본인이 사퇴를 했지만은 본인은 뭐 공천을 낼 만큼 마무리하고 이제 뭐 강주 뭐 전남 통합시장으로 나선다는 그런 생각이지만 이거 아직 마무리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어지럽게 난전을 펼치다시피 해놓고 그냥 대체 없이 강주 전남시장으로 이제 통합시장으로 나가서 버리면 본인은 책임이 회피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정당은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위기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지금부터 본격적인 위기 관리를 해야 될 정당 당 지도부와 공관위가 저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자막에 나오듯이 김부겸 전 총리가 49.5%로 1위를 차지하고 국힘 예비후보 6명보다 모두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런데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한 민주당의 임미애 의원, 민주당 간판으로 대구 경북에서 오래도록 정치활동을 해왔어. 현지 정서를 누구보다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인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그전의 선거와 똑같을 것이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대구 사람들이 그 국민의힘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지방선거 때는 박근혜 탄핵을 겪고 나도 사실 박근혜가 직접 잘못했다기보다는 측근을 잘못 두면서 국정농단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탄핵까지 가니까 이게 박근혜에 대한 애틋함이 있고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이 탄핵에 동조한 사람한테 이렇게 비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탄핵이나 윤석열이나 그 뒤에 과정을 쭉 수습해 나가는 국민의힘에 대한 굉장히 실망감은 아주 팽배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다시 보수 결집해서 뭐 그럴 것이다라는 것은 설사 결집한다 하더라도 그 강도는 매우 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봐요. 뭐 눈물 흘리신 거는 여러 가지 감정에 북받치셨나 봐요. 아니 미안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 선거가 해볼 만하다고 해가지고 당선이 뭐 이렇게 쉬운 선거는 아니잖아요. 민주당 대구에 뛰는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 구청장 후보들이 그래서 김부겸 저 후보랑 찍은 사진을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이번 선거 한 번만 더 후배들을 위해서 결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결정이어서. 지금 임미애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부분에 그 부분은 안 나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여론조사 결과부터 이야기했더니 저는 믿지 않습니다. 원래 대구시장 선거는 힘든 선거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는 2018년 탄핵 직후의 선거, 이번에도 탄핵 직후의 선거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때랑은 다른 것이 보수 결집의 강도가 약할 것이다. 왜? 대구 시민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렇죠. 저도 임미애 의원 말에 동의하고요. 지금 보수는 이번엔 분열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파적인 어떤 분열이었다면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극우와 윤어게인 세력과 합리적 보수의 이탈인 거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윤어게인을 고집하고 또 극우 세력들 계속 고집하는 그 장동혁 그 세력들이 쪼그라드는 거고 거기에 실망한 많은 합리적인 보수들이 이탈해서 이제 무당층으로 온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대구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도시인데 보수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헌정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가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12.3 내란은 이것은 보수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내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단절하지 못하고 계속 한 몸으로 갔고요. 그리고 또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윤어게인 세력의 알박기 하는 그런 공천들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저는 극우 정당, 내란 정당으로 쪼그라들어 있고 거기에 실망한 이탈한 중도층 또 보수층들은 다시 돌아가긴 어렵죠. 정파적으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친박계니 뭐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본선 가서는 또 하나로 응집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윤어게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세력과 단절 못하는 실망은 너무 큽니다. 저도 대구에 우리 어머님이 살고 계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네. 많은 분들 만나보면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다. 이제는 진짜로 이것은 국민의힘에게 6.3 지방선거를 심판선거로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임미애 의원님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보수의 분열 그 자체지 이것이 그 서로 하나로 선거 때 모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